안녕하세요. 본업에 충실하느라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네요. 저는 20대 마지막 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홍부라고 합니다. 제가 왜 20대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공인중개사로 일할 때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일단 처음에 저에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부모님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이 직업을 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3년 정도 그냥 이른 나이에 일을 하기는 했는데,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뭔가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를 위해 일하고 있고, 내 20대 소중한 시간에 왜 나는 항상 출근하면서 출근하기 싫다, 퇴근 언제 하지? 를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할까? 현타가 오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자 하고, 나는 해외를 좋아하니까 왠지 나는 거기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서 해외로 가려고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게 과연 거기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있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달라질 수 당연히. 근데 내가 해외 가는 게 지금 이 순간을 도망치기 위한 도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외를 가더라도 이렇게 도피 형태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과연 해외에 가려는 이유가 정말 나의 큰 목표가 있어서일까? 그래서 결국 워킹홀리데이를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제가 혼자 종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렸어요. 총 4구역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해야 하는 것,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적어봤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한참 가지고 있었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거를 잠시 접어두고 취미로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울려 노는 거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낯을 많이 가리지는 않는 편이었어요. 그게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기로 한 시초였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좀 쉬워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정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 힘든 직업이지만 그때는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도 되고, 약간 그런 어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자유롭고 싶었고, 그냥 어디에 얽매여서 일하기보다는 내 일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커요. 그리고 자꾸 밖에 돌아다니니까 내 성격이랑도 아주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고 결국 합격을 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현업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든 일도 많고요. 결코 어떠한 직업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업을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들만의 고충이 다 있잖아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의 재산, 돈, 부동산, 가치 그런 걸 다루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고요. 복잡하고 어렵고, 하지만 보람찬 일도 많고요. 재밌는 일도 많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안 좋을 때도 물론 있지만 재밌고 좋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제가 20대 공인중개사가 되면서 공인중개사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드려볼 건데요. 일단 장점.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요. 은행 업무를 봐야 되거나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할 때 회사원들은 쉽지 않죠. 하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종은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요. 그런 면에서 회사원보다 자유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만큼 벌 수 있다. 물론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순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원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게 되지만 이 일은 내가 성과를 낸 만큼 돈을 벌게 되니까 그거는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물론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일을 하면서도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너무 흥미롭고 배울 점도 많고, 아무래도 제가 접하는 분들은 저보다 연령대가 거의 90%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접근을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업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좋은 매물이 나오거나 좋은 기회가 있거나 하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단점도 물론 있어요. 20대 공인중개사가 일하면서 느끼는 단점.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게 공인중개사 업무는 손님한테 매물을 보여주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매물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옛날처럼 그냥 걸어서 손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광고도 올려야 되고요.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광고는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광고 사이트가 정말 많아요. 유료로 발음이 안 되네. 유료로 광고하는 거지만 광고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회사는 부서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 영역, 내 업무만 신경 쓰면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진짜 바쁠 때는 내 몸이 3개였으면 좋겠다, 아니 5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날도 너무 많아요. 또 장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점도 될 수 있는 건데요. 하는 만큼 돈을 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계약을 해야 나에게 페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의 운빨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0% 노력한다고 해서 200%의 성과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너무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돈을 번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 있다는 점. 잘 벌 땐 장점, 못 벌 땐 단점. 네. 그리고 주말이 없다. 저와 같은 공인중개사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도 그렇고 너무 공감하실 텐데요. 주말이 없어요. 토요일 쉬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고요. 일요일도 일이 잡히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적으로나 몸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20대 공인중개사가 느끼는 마지막 단점인데요. 중개를 하다 보면 중간의 입장에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조율을 하다 보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요리 치이고 이게 진짜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한데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중간에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느낌? 제가 느낀 공인중개사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남기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